그러면 지금까지 총 횟수로 보면 한 몇 번 정도? 4번 했네요. 한 6개월 안으로 네, 이렇게 5, 한 번씩. 6개월 주기로 이렇게. 네. 누구는 수면에 들어가는 시기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수면 중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로이 데리고 왔어요. 로이가 뭐 심하진 않지만 경미하게라도 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알게 된 게 어느 때쯤이에요? 처음에 작년 이제 7세 때 네. 3월 달경에 아이가 이제 오전 한 7시쯤 그때 이제 자기 일어나기 전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약간 이제 부분 경련이 부분 경련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에 부분 경련이 일어나면서 이제 계속 침을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넘어갔어요, 사실. 몰랐어요. 무지해서 그게 뭔지 몰라서 뭐지? 하고 이상한데 했지만 넘어갔는데 한 2달 뒤에 이제 5월 달에 여행을 갔는데 그 다음날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난 후에 또 7시경에 한 6시에서 7시경에 잠에서 깨기 직전 약간 이럴 때 그때 또 발작을 하면서 얼굴 한쪽이 마비가 되고 근데 10초 이내로 이제 끝나는 짧게 부분이 짧게. 그래서 이거는 심상치 않다 해서 일단 영상을 바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과를 가서 보여드렸더니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소견서를 받고 갔습니다. 가서 뇌전증이 좀 있다. 네, 이제 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라고 얘기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 성장하면서 없어질 수도 있다. 사실 그게 없어질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뇌 MRI 상에서는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간 대학병원에서는 뇌파 검사 MRI가 다 정상으로 나와서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은 약물을 권유하셨고 저는 좀 거부감이 있어서 보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뒤에 한 10월, 11월경에 다시 또 한 번 해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갔더니 거기서는 이제 뇌파 검사에서 왼쪽 측두엽에서 이제 경련파가 나와서 왼쪽.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또 약물을 권하지는 않으셨어요. 좀 지켜보자. 네, 좀 지켜보자 해서 지금 11월 달에 다시 뇌파 검사 예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횟수로 보면 한 몇 번 정도? 4번 했네요. 한 6개월 안으로 이렇게 한 번씩. 6개월 주기로 이렇게. 그리고 시기는 아침에 수면에서 일어나야 될 시기에. 때로는 누구는 수면에 들어가는 시기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수면 중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이 같은 경우는 아침 수면에서 아침에 기상할 때 타이밍에 일어난다. 왼쪽 축두엽 쪽에 경련파가 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증상으로 우리가 얘기한 뇌전증의 증상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게 전체 건강상의 어떤 모습으로 좀 봐야 하기 때문에 발의 모습이라든가 척추의 형태라든가 또는 턱관절의 긴장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미하거나 경미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가 앞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성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아까 이론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으로 좀 긴장의 톤을 떨어뜨리고 전체 신체에 어떤 관련된 것들을 좀 해결해 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특정한 증상들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지만 뭐 자주 할 필요는 없고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데리고 와가지고 해보면서 사실 아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변화에 대한 감지도 엄마가 제일 빠를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만약에 잠들 시기에
수면에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은 잠자기 전에 좀 해주면 좋은데 로이는 아침에 기상할 때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그냥 하루 일과 중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아직 다 배우시진 않았지만 선생님 이제 다 배우시게 되면 로이한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증상 하나만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건강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좀 성장하길 바라면서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유는 뭘까?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미처 상상해보지 못한 시기부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출산.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복부 안에 들어있고 골반 안에 들어있고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엄마의 일정한 압력의 변화 속에서 아이는 성장을 하거든요. 출산할 시기에도 아이들은 출산 자체가 공포고 트라우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산할 때 당시에 아이들은 급격한 압력의 변화가 생기는 걸 표현하지 못하지만 몸으로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출산할 때. 그래서 제왕절개를 해서 급격하게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서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도 사실은 아이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엄마 유도분만을 통해서 서서히 변하는 압력 속에서 적응하면서 부드러운 유도를 통해서 출산이 됐을 때 가장 그런 어떤 출산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공포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더 피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산의 과정도 또한 아이들에게 이러한 경미한 증상이나 또 다른 것들을 가지게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당장 보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신체 어떤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고 지금 증상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어머니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뭐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관리하고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느껴지는 것들 느끼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이가 수면 기상시에 증상이 나오고 수면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화장실을 가요? 네. 몇 번이나 가요? 한 번은 무조건. 한 번은 무조건 가요. 사실은 조금 더 건강한 상태라면 소변이 마려운 상태에서 수면에 들었다 하더라도 아침 일어날 때까지 웬만해서는 소변을 보러 가지 않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전에 소변을 비웠거나 안 비웠거나 무조건 한 번은 소변에 의해서 화장실을 간다라는 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신경계, 특히 방광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발의 모습도 한번 보고 보자. 로이는 그냥 졸리면 자면 돼. 사실 아이들 평가 방법이나 어른들 평가 방법이나 평가 방법은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네. 늑골이 들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목이 앞으로 많이 빠져 있어. 턱이 과도하게 잠겨 있지. 이런 경우 밑에 하나 더 빼버릴 거예요. 그리고 두개골의 긴장을 먼저 보기 전에 턱관절의 긴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한번 해볼래? 천천히. 크게 벌릴 수 있는 만큼. 그렇지. 다물고 해봐. 여기 누가 뺐어? 엄마가 뺐어? 네. 병원 가서 뺐어? 네, 엄마가 봤어요. 실못 가가지고? 아니요. 그러면 그냥 손으로? 엄마가 말해줘. 뭘 엄마가 말해줘? 해봐.
안에 한번 보고요. 자, 이제 턱 다물어도 돼. 턱 다물고요. 오케이. 오케이, 됐고요. 로이 일어나 볼래요? 한번 내려와서 서 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오케이, 됐어요. 앉아 보세요. 자, 아까처럼 자, 눈 감아 봐요. 좌측으로 뒤로 돌아볼게요. 약간 다리를 벌려 보세요. 네, 마치 다 무너져 있죠. 마치 다 무너져 있어요. 자, 그쪽에서 보면 무릎의 모습은 어떤가요? 백리가 심하진 않은가요? 하지만 왼쪽이 훨씬 더 많이 안으로 돌아가 있어요. 자, 여기 올라와 볼게요. 다시 한번 지금 등 보세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늑골이 들려 있는 거예요. 확. 네. 목도 많이 앞으로 빠져 있고요. 특히 교감신경에 관련된 흉추 부위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그러니까 호흡의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청골도 좀 리듬을 보고요. 자, 아이들 같은 경우,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지고 그거에 맞춰서 세션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시간이라는 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2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피곤해하고 지루해하면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첫날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보고 경막의 텐션 같은 거 한번 떨어뜨려 보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다음번에 왔을 때 어머니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많이 움직임도 가질 수 있고 이거 자체를 지루해 할 수 있고 생소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틸 포인트를 먼저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틸 포인트는 뭐 다리에서도 만들 수 있고 사지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뇌실을 통해서 만드는 CVF를 통해서 만드는 스틸 포인트가 조금 더 파워풀하니까 그걸 먼저 해볼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미리 오해의 긴장서부터 한번 느껴보는 거죠.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관리예요.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같은 증상을 확 없앨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서 정형화 시킬 수 있어요. 오늘 해보고 다음번에 왔을 때 피드백을 보고 내가 놓치고 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제안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다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왔을 때 또 다른 게 나타나 있을 수도 있고 잘 살펴보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탑사트시 수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관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린 아이들, 아동들은 누가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엄마 해줄 수 있어요?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늑골 많이 들려 있었고 흉추 많이 후만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일을 안 할 확률보다 물론 효율은 떨어져 있겠죠. 교감신경이 훨씬 더 영향을 받는 상황일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봤을 때 척추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상부경추 포함 요추까지 척추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의 변화를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은 젠틀하게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내가 가진 가장 부드러운 접촉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배려를 느끼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만큼 눌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압력을 줘야 돼요? 그거 정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진 배려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배려를 어떻게 찾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가장 적은 압력부터 찾아보는 게 맞는 거예요. CV4. CV4 할 때는 손의 위치가 후두 린에 위치를 하는데 간혹 실수하는 게 후두 유돌 봉합에 가서 걸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만 좀 피하시면 돼요. 유양등귀 쪽으로만 많이 안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굴곡 신전을 느껴보는 거죠. 스틸 포인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굴곡과 신전이 지금 약간 비대칭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는 해요. 좌우가. 그래서 스틸 포인트에 빠지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컴퓨터 고장나면 고장났다기보다 순간적으로 오류가 생길 때 스위치를 꺼서 재부팅 하잖아요.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스틸 포인트는 약간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굴곡과 신전으로 표현되는 우리 몸의 1차원 기존의 모습을 우리가 접촉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만큼 대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건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캐치하는 거잖아요. 그 굴곡과 신전의 패턴을 균형적으로 일어나게끔 해주는 게 목표가 되겠죠. 편해? 눈 감고 있어도 돼. 오른쪽 척추 기립근, 요방형근 자리들이 많이 긴장되어 있어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증상으로만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형태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아까 발은 완전히 다 아치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 아치가 무너져 있는 아이들이 다 그런 로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로이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신체를 봤을 때에는 구조적으로 다 그렇게 거의 무너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생각은 그럼 구조적인 걸 세워놓으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또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게 보여지는 모습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안에 모든 모습들이 같이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구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일어나는 제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경막에 관련된 텐션, 1차 호흡 기전에 관련된 불균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장기가 다르기 때문에 왼쪽은 비어있는 위라는 주머니, 그리고 반대쪽은 무게가 더 나가고 더 큰 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간이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횡격막에, 복막에 의해서. 그렇죠? 횡격막에 의해서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늑골과 장골릉의 사이가 어느 쪽이 조금 더 짧을까요? 오른쪽이 짧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양쪽을 똑같이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원래 가지고 태어나길 우리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불균형이 생겨도 어느 쪽으로 더 찌그러질 확률이 많을까요? 오른쪽으로 찌그러질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지금 다 하긴 했는데 다음번에 또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흉추 뒤에 여기가 되게 좀
많이 나와요. 늑골도 들려있고. 그래서 늑골 들려있는 걸 바로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딜 봐야 되냐면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척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싹 다 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해줬던 거, 엄마가 해줬던 것도 후두하근하고 축두골 있잖아요. 그쪽 많이 해줘요. 그래서 여기가 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로이는 경추하고 후두골의 위치가 많이 안 맞아요.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으려면 척추 밑에서부터 다 자기 기능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맞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좀 해주세요. 매일 해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여기 와서 또 여기 한번 보고 여기 보고 한번 해볼게요. 보면 백니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족공이 다 무너져 있어서 아치가 일단 다 무너져 있고요. X다리가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성장하면서 같이 서야 돼요. 뭐 지금 당장 몇 번 해서 그걸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장하면서 어떻게 개들이 세워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졸려? 졸려? 안 졸려? 됐어.